안녕하세요. 간추린 어제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3일 새벽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종료 결정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 위원장이 부산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런 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 등 연예인들에게는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제외한 석사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는 1000명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KTX 열차 운행률이 69%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자 철도노조는 오늘 21일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의 태도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달라진 인식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던 배달 음식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유통기간이 석 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소폭 늘었고 반면 눈에 띄는 점은 사업 소득만 5% 가까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루 20%의 소득은 모처럼 늘어났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한 번에 관리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 거래 방식은 거래소만 알 수 있는데 은행들은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 계좌의 입금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과에 대해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부모님 기억하시죠? 스쿨존 안전강화법 통과를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동참 여론이 크게 늘면서 국회가 이틀 만인 오늘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어제 뉴스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